세계 각국의 저명한 인사들이 모여있는 자리에 예상치 못한 일들이 지금 뉴욕 중심부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한국 연구진들의 발표로 인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처음에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한국 연구진들에 대한 발표가 한순간의 충격과 동시에 부러움의 대상이 된 것 같아 보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들을 놀라게 한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시애틀의 높은 건물 15층에 있는 작은 아파트에서 저는 제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책상 주변에 흩어져 있는 많은 책들과 논문들, 그리고 비어있는 커피컵들을 비추고 있었어요. 밖에서는 도시가 이미 활기찬 소리로 가득 차 있었지만 저는 거의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제 눈은 컴퓨터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고 중요한 이메일을 세 번째로 읽고 있었어요. 저는 평범한 연구원이 아니었어요. 28살의 나이에 저는 이미 에너지 과학에 관한 12개의 중요한 논문을 발표했었어요. 제 독특한 이름 제퍼는 제 빠른 사고력과 어려운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는 특별한 재능과 잘 어울렸어요. 교수님들은 항상 제가 다른 학생들과는 다르게 생각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다른 사람들이 장애물만 보는 곳에서 저는 해결책을 볼 수 있었거든요. 제 화면에 있는 이메일은 다음 달 뉴욕시에서 열리는 국제에너지 정상회담에 관한 것이었어요. 50개국 이상에서 온 과학자들이 청정 에너지에 관한 최신 발견을 공유하기 위해 모일 예정이었어요. 저는 가장 젊은 발표자 중 한 명으로 초대받았고 이 기회에 대해 자랑스러우면서도 긴장되는 마음이 들었어요. 발표 일정을 스크롤하며 확인하는데 무언가가 제 눈에 띄었어요. 한국에서 온 연구팀이 특별 세션을 갖게 될 거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들은 수소 연료 전지 기술, 제가 전문으로 하는 바로 그 분야에서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었다고 주장했어요. 한국? 저는 눈썹을 치켜올리며 생각했어요. 그들이 고급 수소 기술에 대해 대체 뭘 할 수 있을까? 저는 차가워진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인상을 찌푸렸어요. 제가 공부한 모든 기간 동안 저는 미국, 독일, 그리고 가끔 일본의 연구에 집중했었어요. 이 나라들은 가장 큰 연구소와 연구 자금, 그리고 수소 에너지 연구에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었어요. 한국은 제가 읽던 중요한 저널에서 한 번도 언급된 적이 없었어요. 저는 이메일을 닫고 대신 제 연구 노트를 열었어요. 저는 수소를 안전하게 저장하는 새로운 설계를 연구하고 있었지만 해결책은 계속 제 손에서 미끄러져 나갔어요. 이 문제는 수십 년 동안 과학자들을 괴롭혀왔어요. 수소는 놀라운 청정 연료였지만 안전하게 저장하고 운송하기가 어려웠거든요. 해결할 거예요. 저는 혼자 일할 때 자주 그랬듯이 스스로에게 속삭였어요. 답은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제 마음속에서 저는 자동차, 버스, 심지어 비행기까지 수소로 움직이는 미래를 그렸어요. 해로운 오염 대신 물만 배출하는 그런 미래요. 그것은 아름다운 비전이었고 저는 미국과 유럽의 과학자들이 그것을 실현시킬 사람들이라고 확신했어요. 한국 팀의 주장은 가능성이 낮아 보였어요. 아마도 정상회담에서 주목을 받기 위해 과장된 결과일 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저는 한국 발표를 제 일정표에 표시해 두었어요. 저는 제 상사에게 중요하지 않아 보이는 세션들도 포함해 모든 세션에 참석하겠다고 약속했었거든요. 저는 가서 예의 바르게 듣고 그 다음 제가 존경하는 연구자들과의 진짜 과학적 토론으로 돌아갈 것이었어요. 저는 이 결정이 세계화 과학 그리고 저 자신에 대한 제 이해를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 한국 발표에서 시작될 여정은 저를 전 세계로 데려가고 제 연구뿐만 아니라 제 마음까지도 변화시킬 것이었어요. 하루가 저녁으로 바뀌면서 저는 계속 일했어요. 지구 반대편의 실험실에서 강서은 박사와 그녀의 한국 연구팀이 그들의 획기적인 발견을 포장하며 한국이 이룬 성과를 세계에 보여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모른 채로요. 국제에너지 정상회담은 뉴욕시 중심부에 있는 거대한 유리 건물인 크리스탈 사이언스 센터에서 열렸어요. 그 건물은 아침 햇살 속에서 마치 거대한 다이아몬드처럼 반짝였고 수백 개의 창문들이 푸른 하늘을 반사하고 있었어요. 모든 대륙에서 온 과학자들이 넓은 복도를 가득 채우며 수십 가지 언어로 대화하고 우리 지구를 오염과 기후 변화로부터 구하는 방법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있었어요. 저는 첫날 일찍 도착했어요. 제일 좋은 파란색 정장을 입고 가죽 노트북을 들고 있었죠. 재킷에 이름표를 달면서 제 자신이 중요하게 느껴졌어요. 그 이름표는 저를 특별 발표자 중 한 명으로 표시했고 제가 지나갈 때 다른 과학자들이 그것을 존경의 눈빛으로 보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메인 홀은 엄청나게 커서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있었어요. 앞쪽에는 사진, 비디오, 차트를 보여줄 수 있는 거대한 스크린이 있는 무대가 있었죠. 저는 앞쪽에 가까운 자리를 선택했어요. 각 발표의 모든 세부 사항을 볼 수 있는 완벽한 위치였죠. 오전 동안
저는 태양 에너지와 풍력 발전에 관한 미국 과학자들의 강연에 참석했어요. 점심 식사 후에는 독일 연구자들이 전기 자동차에 관한 그들의 연구를 보여주었어요. 저는 세심하게 필기하며 그들의 발견에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어요. 저는 제가 존경하는 나라들의 친숙한 아이디어들 사이에서 편안함을 느꼈어요. 오후 세션이 시작되자 저는 일정을 확인했어요. 다음은 수소 연료 전지에 관한 한국의 발표였어요. 저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 발표에 대해 거의 잊고 있었거든요. 잠시 동안 이 세션을 건너뛰고 대신 커피를 마시러 갈까 생각했어요. 하지만 모든 세션에 참석하겠다고 상사에게 한 약속이 생각나서 저는 자리에 남아 참을성 없이 펜으로 노트북을 툭툭 치며 기다렸어요. 강서원 박사가 무대에 올라서자 방은 조용해졌어요. 그녀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키가 작았고 짧은 검은 머리와 안경을 쓰고 있었으며 단순한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가 움직이고 청중에게 미소 짓는 방식에서 자신감이 느껴졌어요. 저는 자신도 모르게 갑자기 호기심이 생겨 조금 더 똑바로 앉았어요. 오늘 저는 한국에 있는 우리 팀이 세계 어느 곳보다 사실 더 효율적인 수소 연료 전지를 만들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강서원 박사가 시작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약간의 억양만 있을 뿐 명확하고 강했어요. 저는 펜으로 노트북을 두드리는 것을 멈췄어요. 40 더 효율적이라고요? 그건 사실일 리가 없었어요. 최고의 미국 연구소들도 지난 3년 동안 효율성을 5%만 향상시켰을 뿐이었거든요. 강서은 박사 뒤에 거대한 스크린이 테스트 결과를 보여주는 화려한 차트로 밝아졌어요. 그녀는 팀이 발견한 새로운 물질을 사용하여 연료 전지의 핵심 구성 요소를 어떻게 재설계했는지 설명했어요. 그녀가 말하는 동안 더 많은 이미지가 나타났어요. 그들의 발명품에 대한 상세한 다이어그램, 기존 기술과 비교하는 그래프, 심지어 그들의 연료 전지가 작은 자동차에 전력을 공급하는 비디오까지요. 제 눈이 커졌어요. 저는 더 이상 지루해하지 않고 완전히 집중하면서 노트북에 열심히 필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녀가 발표하고 있는 데이터는 확실해 보였어요. 테스트 방법도 철저했고요. 이 결과가 진짜라면 이것은 믿을 수 없는 계획과 결과였어요. 우리의 가장 중요한 성과는 강서은 박사가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수소 에너지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를 해결하는 실온에서 수소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저장 솔루션입니다. 저는 거의 펜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실온 저장이라고요? 그것은 제가 수년 동안 고민해온 바로 그 문제였어요. 전 세계 과학자들이 그것을 청정 에너지 분야에서 가장 어려운 과제 중 하나로 여겼어요. 1시간 동안의 발표가 끝날 무렵 제 노트북은 급하게 쓴 메모, 질문, 아이디어로 가득 찼어요. 한국 팀의 연구는 제가 이전에 본 것과는 달랐어요. 그들의 접근 방식은 완전히 새롭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똑똑했어요. 그들은 제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각도에서 문제를 해결했어요. 관객들이 박수를 치고 강서은 박사가 무대를 떠났을 때 저는 생각에 잠겨 의자에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그녀가 발표한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저는 수소 에너지에 대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다시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리고 더 불편한 것은 어떤 나라들이 과학 연구를 주도하고 있는지에 대한 제 믿음을 재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었어요. 다음 발표자가 이미 무대에 올라가고 있었지만 저는 거의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제 마음은 새로운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저는 세상이 항상 믿어왔던 모양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한 사람처럼 흥분되면서도 불안했어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제 침대 옆 탁자의 디지털 시계는 새벽 2시 17분을 가리키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완전히 깨어 있었고 강서은 박사의 발표에 대한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으로 걸어가 뉴욕시의 반짝이는 불빛들을 바라보았어요. 그 광경은 저에게 별들을 떠올리게, 별들은 우주를 생각나게 했어요. 넓고 제가 아직 이해하지 못한 것들로 가득 찬 우주요. 아마도, 정말 아마도 제가 수소 에너지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것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노트북을 켜고 강서은 박사의 연구 논문들을 불러왔어요. 발표 직후에 다운로드 받았지만 아직 주의 깊게 읽을 시간이 없었거든요. 이제 고요한 밤에 저는 모든 단어, 모든 차트, 그리고 모든 방정식을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읽으면 읽을수록 더욱 놀라웠어요. 한국 팀은 미국이나 유럽 과학자들과는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수소 저장 문제에 접근했더라고요. 극한 압력이나 낮은 온도에서 수소를 보관하려고 하는 대신 그들은 특별한 물질을 만들어서 일반 실온에서 수소 분자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게 했어요. 정말 기발했어요. 그리고 만약 그것이 그들의 테스트가 보여주는 것만큼 잘 작동한다면 청정 에너지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를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뉴욕의 스카이라인 위로 해가 뜰 무렵 저는 결심을 했어요. 이 연구에 대해 더 많이 알아야 했어요.
강서원 박사와 직접 이야기해야 했어요. 빠른 샤워와 2잔의 진한 커피를 마신 후 저는 컨퍼런스 아침 식사에 일찍 도착했어요. 제 누는 방을 훑어보다가 작은 테이블에 앉아 그날의 세션을 위한 메모를 검토하고 있는 강서원 박사를 발견했어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저는 그녀의 테이블로 걸어갔어요. 제가 다가가자 강서원 박사가 올려다보았어요. 그녀는 관객석에서 저를 알아보았어요. 그녀의 발표 동안 많은 메모를 적었던 젊은 미국 연구원이요. 그녀는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맞은편 빈 의자를 가리켰어요. 다음 1시간 동안 강서원 박사는 태블릿에서 연구 데이터 페이지를 하나씩 저에게 보여주었어요. 그녀는 서울에 있는 팀이 수소 저장 솔루션을 개발하기 위해 5년 동안 어떻게 노력했는지 설명했어요. 그들은 300개가 넘는 다양한 물질을 시도했어요. 그들은 계속해서 실패했지만 매번 접근 방식을 조정하고 각 실패에서 배우며 마침내 성공을 이루어냈다고 해요. 저는 그들 연구의 철저함에 놀랐어요. 그들은 저라면 생각하지 못했을 테스트 조건들을 생각해냈더라고요. 기존 도구들이 충분히 정밀하지 않을 때는 새로운 측정 도구를 만들었고요. 그들 연구의 세부 사항과 주의 깊음의 수준은 정말 특별했어요. 강서원 박사가 계속 설명하는 동안 저는 예상치 못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부끄러움이요. 저는 한국 연구에 대한 이전에 무시하는 태도가 부끄러웠어요. 저는 제 가정 때문에 이 발표를 거의 건너뛸 뻔했다는 것이 부끄러웠어요. 여기에 최고 품질의 과학적 연구가 있었는데 저는 제 편견 때문에 그것을 거의 놓칠 뻔했어요. 이건 정말 놀라워요. 저는 마침내 그들의 저장 물질의 상세한 분자 구조를 보며 인정했어요. 한국이 수소 에너지 분야에서 이렇게 첨단 연구를 하고 있는지요. 강서원 박사의 눈에는 판단이 없었고 오직 과학과 발견에 대한 진정한 열정만 있었어요. 그녀는 많은 사람들이 한국이 미국이나 독일과 같은 오랜 과학적 역사가 없는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한국 연구를 과소평가한다고 설명했어요. 하지만 바로 그 위치가 그들에게 이점을 주었대요. 그들은 다른 모든 사람들의 접근 방식에서 배우고 완전히 새로운 것을 시도할 수 있었어요. 대화를 마칠 무렵 아침 세션이 시작되려고 했어요. 저는 강서원 박사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고 다음 예정된 발표로 향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발표자의 말에 있지 않았어요. 대신 저는 단 24시간 만에 제 세계관이 얼마나 빠르게 변했는지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는 어떤 나라들이 수소 연구를 주도하고 있는지 확신하며 이 컨퍼런스에 했어요. 이제 저는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에 의문을 품고 있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제 다친 마음 때문에 얼마나 많은 다른 훌륭한 아이디어들을 놓쳤을지 의문이 들었어요. 컨퍼런스 홀에 앉아 있으면서 저는 스스로에게 조용히 약속했어요. 이제부터 저는 과학적 연구를 그것이 어디서 왔는지가 아니라 그 품질로 판단할 것이라고요. 그리고 강서원 박사와 그녀의 팀에게서 배울 수 있는 모든 것을 배울 거예요. 그것이 저를 제 편안한 가정에서 얼마나 멀리 데려가든지 상관없이요. 정상회담 이후 3일 동안 저는 모든 자유시간을 강서원 박사와 그녀의 연구팀과 함께 보냈어요. 공식 세션 사이, 점심시간 동안, 심지어 저녁에도 저는 질문을 하고 한국에서 그들이 하는 연구에 대해 가능한 모든 것을 배웠어요. 한국팀은 강서원 박사 외에도 5명의 다른 과학자들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화학공학을 전문으로 하는 친절한 눈빛을 가진 나이 많은 김 박사가 있었고 테스트 장비를 설계한 젊은 여성 송씨 컴퓨터 모델링에 집중하는 이씨 실용적인 응용 분야를 연구하는 윤 박사 그리고 실험실을 관리하고 모든 사람을 조직적으로 유지하는 박 씨가 있었어요. 저는 그들 모두가 얼마나 친절하고 개방적인지에 놀랐어요. 그들 중 누구도 제 질문들에 귀찮아하거나 그들의 발견을 보호하려는 것 같지 않았어요. 대신 그들은 관심을 가진 사람과 그들의 지식을 공유하는 것을 진심으로 기뻐하는 것 같았어요. 어느 저녁, 팀은 저를 뉴욕에 있는 한국 식당에서 저녁 식사에 초대했어요. 작은 식당은 따뜻하고 맛있는 냄새로 가득 차 있었어요. 다채로운 반찬들이 테이블을 덮고 있었고 지글지글 소리를 내는 돌솥 비빔밥이 제 앞에 놓였어요. 우리가 식사를 하면서 대화는 수소 연구를 넘어 더 광범위한 주제로 이어졌어요. 저는 한국이 10년 이상 청정 에너지 연구에 많은 투자를 해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정부, 대학, 그리고 주요 기업들이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함께 일했대요. 수소 기술 분야에서 세계 선두주자가 되는 것이요. 그들은 자국이 다른 나라들처럼 석유나 천연가스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연료가 필요 없는 미래를 선도하기로 결정했다고 해요. 저에게 가장 놀라웠던 것은 한국 연구자들이 제 연구를 포함한 미국의 모든 연구에 대해 알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들은 제 논문을 읽고 제 방법을 연구하고 심지어 제 초기 아이디어 중 일부를 발전시켰어요.
김 박사는 태블릿에서 한국 과학 저널을 보여주었는데 거기에 제 이름이 한국어로 인용되어 있었어요. 우리는 어떤 한 나라가 모든 답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강서은 박사는 디저트로 달콤한 떡을 즐기면서 설명했어요.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서 배우고 이미 존재하는 것을 개선하려고 노력해요. 이런 겸손한 접근 방식은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저는 제 사고가 국가적 자부심에 의해 제한되어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는 미국과 유럽의 연구에만 집중하고 있었지만 한국팀은 전 세계의 발전을 연구하고 있었어요. 모든 사람에게서 배우고 그 다음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거죠. 다음 몇 일 동안 저는 한국 과학자들에 대한 또 다른 점을 알게 되었어요. 그들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열심히 일했어요. 컨퍼런스에 일찍 도착하고 늦게까지 머물면서 메모를 검토하고 다음 연구 단계를 계획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또한 컨퍼런스가 열리는 도시를 즐길 시간도 가졌어요. 어느 오후, 이 씨는 팀이 센트럴 파크와 자유의 여신상을 방문한 사진을 저에게 보여주었어요. 그들은 진지한 목적을 가지고 일했지만 과학과 삶 모두에서 발견의 기쁨도 찾았어요. 매일 저녁, 한국팀은 저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어요. 우리는 맛있는 한국 음식을 먹으며 과학, 가족, 그리고 더 깨끗한 지구에 대한 희망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저는 정상회담의 어떤 부분보다 이 저녁 시간을 더 즐기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따뜻한 웃음과 수소의 잠재력에 대한 공유된 흥분은 저를 제 연구보다 더 큰 무언가의 일부라고 느끼게 했어요. 한 주가 끝날 무렵, 저는 한국팀의 아이디어와 통찰력으로 2개의 노트북을 채웠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저는 국제협력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얻었다는 거예요. 진정한 과학적 진보는 이제 제가 이해하게 된 바로는 열린 마음과 그들이 어디서 왔든 상관없이 모든 연구자들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어요. 컨퍼런스의 마지막 밤, 저는 밝은 도시 불빛 아래 호텔로 돌아가면서 달라진 느낌이 들었어요. 세상은 더 크게 느껴졌고 일주일 전에 상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리고 그 세계에서 제 위치도 바뀌었어요. 저는 더 이상 혼자 일하는 미국 연구원이 아니라 같은 목표를 향해 일하는 전 세계 과학자 커뮤니티의 일부였어요. 모든 사람을 위한 더 깨끗하고 더 나은 미래요. 정상회담의 마지막 날, 크리스탈 사이언스 센터의 그랜드 볼룸은 만석이었어요. 전 세계에서 온 과학자들이 어깨를 맞대고 앉아 폐회 세션이 시작되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연락처 정보를 교환하고 집으로 돌아간 후에도 연락을 유지할 계획을 세우면서 방안은 여러 언어로 된 대화로 윙윙거렸어요. 저는 첫날 입었던 것과 같은 파란색 정장을 입고 사멸에 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제 마음은 새로운 아이디어로 가득 차 있었고 제 마음은 전에는 생각해보지 못했던 가능성에 열려 있었어요. 정상회담의 책임자인 엘레노어 윌슨 박사가 폐회사를 시작하기 위해 무대에 올랐어요. 그녀는 세계의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국제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말하는 동안 저는 내면에서 무언가가 자라나는 것을 느꼈어요. 목소리를 높이고 제가 배운 것을 공유하고 싶은 필요성이요. 제가 완전히 깨닫기도 전에 저는 손을 높이 들었어요. 윌슨 박사는 이를 알아차리고 저를 지명했는데 폐회 세션 동안 누군가가 발언하기를 원한다는 것에 놀란 눈치였어요. 저는 일어섰고 제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방 안의 모든 눈이 저를 향했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제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좋은 수소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믿으며 이 정상회담에 왔어요. 저는 시작했어요. 제 목소리는 처음에는 조용했지만 각 단어와 함께 더 강해졌어요. 저는 틀렸어요. 한국팀은 미국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보다 몇 년 앞선 솔루션을 개발했어요. 청중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과학자가, 특히 미국 과학자가 다른 나라의 연구에 감명받았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었어요. 일부 사람들은 놀란 표정을 지었고 다른 사람들은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너무 오랫동안 우리는 각 나라가 이러한 문제를 먼저 해결하려고 노력하면서 별도로 일해왔어요. 저는 계속했어요. 하지만 기후변화와 오염은 국경에 관심이 없어요. 이것들은 글로벌 솔루션이 필요한 글로벌 문제들이에요. 모두가 주의 깊게 들으면서 방은 매우 조용해졌어요. 저는 국제 수소 연구 파트너십을 구성할 것을 제안해요. 저는 이제 명확하고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한국, 미국, 독일, 일본, 그리고 다른 관심 있는 국가들의 연구자들과 함께요. 함께라면 우리는 어떤 단일 국가가 혼자 일하는 것보다 남아있는 도전 과제들을 더 빨리 해결할 수 있어요. 제가 말을 마치자 방은 박수갈채로 터져나왔어요. 서로 다른 국가의 과학자들은 새로운 존중과 흥분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강서은 박사와 그녀의 팀은 방 건너편 자리에서 자랑스럽게 미소 지었어요. 심지어 단상에 있던 윌슨 박사도 열정적으로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세션이 끝난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12개 다른 국가의 대표들이 저와 강서원 박사에게 다가와서 제안된 파트너십에 참여하고 싶어 했어요. 처음에는 한국 기술에 대해 회의적이었던 연구자들도 이제는 협력하게 되어 흥분했어요. 독일에서 온 과학자는 공동 실험을 위해 그의 대학 연구소를 제공했어요. 일본에서 온 연구원은 수소 생산에 관한 그녀 팀의 최신 미발표 연구 결과를 공유했어요. 캐나다 정부의 관계자는 파트너십에 캐나다 대학들이 포함된다면 자금 지원을 약속했어요. 방안의 흥부는 제가 이전에 경험한 어떤 것과 같았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경쟁자였던 사람들이 이제는 함께 일하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언어와 국경을 넘어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있었어요. 그것은 중요한 어떤 것의 시작처럼 느껴졌어요. 과학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위한 것이요. 하루가 지나면서 파트너십은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모든 과학자들이 소통할 수 있는 온라인 그룹을 만들었어요. 우리는 첫 번째 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계획했어요. 박사의 저장 기술을 개선하여 생산 비용을 낮추는 것이요. 우리는 심지어 분기별 회의를 개최하는 것도 논의했는데 모든 사람이 서로의 연구소와 방법에서 배울 수 있도록 다른 국가들 사이에서 번갈아가며 진행하기로 했어요. 하루가 끝날 무렵 제 즉흥적인 제안으로 시작된 것이 실제 조직으로 바뀌었고 이름까지 갖게 되었어요. 국제수소 파트너십이요. 6개 대륙의 15개 국가를 대표하는 50명 이상의 과학자들이 참여했어요. 그날 저녁, 다음 날 시애틀로 돌아갈 준비를 하며 짐을 싸면서 저는 깊은 만족감을 느꼈어요. 저는 제 연구를 공유하고 몇 가지 새로운 기술을 배울 것이라고 생각하며 뉴욕에 왔어요. 대신 저는 에너지 연구의 미래를 영원히 바꿀 수 있는 운동을 시작하는 데 도움을 주었어요. 그날 밤, 저는 시애틀에 있는 상사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내일 큰 소식을 가지고 돌아갑니다. 저는 썼어요. 그리고 많은 새로운 한국 친구들도요. 뉴욕에서 열린 국제에너지 정상회담 이후 6개월이 지났어요. 밝은 봄날 아침, 저 제퍼 소누드는 한국 서울의 크고 현대적인 연구실에 서 있었어요. 햇빛이 높은 창문을 통해 들어와 방을 가득 채운 반짝이는 금속 장비와 유리 비커에 반사되고 있었어요. 이 연구실은 시애틀에 있는 제 작은 작업 공간과는 매우 달라 보였어요. 더 크고 더 새롭고 과학 저널에서만 읽어봤던 장비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하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건물이나 도구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사람들이었어요. 제 주변에는 8개 다른 국가의 과학자들이 함께 일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다양한 언어를 섞어 말했지만 공통된 목표로 하나가 되어 있었어요. 모든 사람을 위해 수소 에너지가 작동하도록 만드는 것이요. 국제 수소 파트너십은 현실이 되었고 뉴욕에서의 마지막 날에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성장했어요. 이제 우리는 서울, 보스턴, 베를린, 도쿄 4도시의 연구 센터를 가지고 있었어요. 과학자들은 이 위치들 사이를 이동하며 그들의 최고의 아이디어를 가져와 함께 테스트했어요. 발견하는데 10년이 걸렸을 수도 있는 것들이 이제는 몇 개월 만에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저는 연구실 테이블 사이를 걸으며 한국, 미국, 캐나다, 독일에서 온 연구자들이 나란히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그들은 차세대 수소 연료 전지를 위한 새로운 재료를 테스트하고 있었어요. 더 효율적이고 제조 비용이 적게 드는 것들이요. 다른 테이블에서는 한 팀이 알래스카나 노르웨이 같은 극도로 추운 곳에서도 작동할 수 있는 수소 충전소의 미니어처 모델을 제작하고 있었어요. 이제 저의 가까운 친구이자 연구 파트너가 된 강서원 박사가 서울의 분주한 도시가 내려다 보이는 큰 창가에서 저와 함께하기 위해 걸어왔어요. 그녀는 저에게 녹차 한 잔을 건네주었고 우리 둘은 아래 장면을 바라보았어요. 거리는 자동차, 버스, 그리고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지만 집에 있는 도시들과는 뭔가 공기가 더 맑아 보였고 일반적인 교통소음은 부드러운 윙윙거림으로 대체되었어요. 그것은 우리가 볼 수 있는 많은 차량들이 이미 수소 연료 전지로 구동되고 있기 때문이었어요. 첫 번째 수소 버스 함대가 바로 2주 전에 서울에서 운행을 시작했는데 우리 파트너십이 개발한 기술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멀리서 우리는 그 파란 버스들이 교통체증을 통해 부드럽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뒤에는 순수한 물방울만 남기면서요. 다음 달에는 같은 기술을 사용한 비슷한 버스들이 보스턴에서 운행을 시작할 예정이었어요. 그 후에는 독일의 함부르크, 그 다음에는 도쿄가 될 거예요. 한때는 단지 아이디어에 불과했던 것이 이제는 실제 도시와 실제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었어요. 도시 너머로 우리는 멀리 산들을 볼 수 있었고 더 가까이에는 연구실에 전력을 공급하는 데 도움이 되는 태양광 패널 필드가 있었어요. 태양광 발전소 옆에는 작은 수소 생산 시설이 있었는데 거기서는 태양에서 나오는 전기를 이용해 물을 수소와 산소로 분리했어요. 햇빛과 물만으로 깨끗한 연료를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노력해온 미래였고 이미 시작되고 있었어요.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불과 6개월 만에 얼마나 많은 것이 바뀌었는지 생각했어요. 과학 세계뿐만 아니라 제 자신 안에서도요. 뉴욕 정상회담에 오기 전에 저는 수소 연구에서 어떤 나라들이 중요한지에 대해 너무 확신했었어요. 저는 제 자신의 연구를 자랑스러워했지만 배울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던 곳에서 나온 아이디어에는 닫혀 있었어요. 이제 제 가장 가까운 동료들과 친구들은 전 세계에서 왔어요. 박강서원 박사는 마치 제 생각을 읽기라도 한 듯 저에게 미소를 지었어요. 우리는 훌륭한 팀이 되었어요. 그녀의 창의적인 접근 방식과 제 신중한 테스트 방법이 결합되어 둘 중 어느 누구도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었을 문제들을 해결했어요. 한국에 대해 제가 얼마나 잘못 알고 있었는지 아직도 믿을 수 없어요. 저는 아래 거리를 지나가는 수소버스들을 바라보며 스스로 생각했어요. 제 좁은 사고 때문에 제 경력에서 가장 중요한 과학적 파트너십을 거의 놓칠 뻔했어요. 학교 아이들 한 무리가 연구실 건물을 지나가며 그곳이 국제수소 파트너십의 본부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가리켰어요. 아마도 그 아이들 중 한 명이 자라서 청정에너지의 다음 큰 발견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파트너십 덕분에 그 아이, 한국이든 미국이든 다른 어디에서든 세상을 바꿀 더 나은 기회를 갖게 될 거예요. 그날 오후 나중에 저는 보스턴에 있는 연구자들과 영상통화에 참여해 진행 상황을 논의할 예정이었어요. 내일, 저는 한 달 동안 집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충분한 수소를 담을 수 있는 새로운 저장 용기를 테스트하는 것을 도울 예정이었어요. 다음 주에는 파트너십의 분기별 회의를 위해 베를린으로 날아갈 예정이었어요. 제 삶은 전보다 더 바빠졌어요. 더 많은 여행과 더 많은 도전들이 있었죠. 하지만 그것은 또한 더 의미 있었어요. 저는 더 이상 단지 흥미로운 과학적 문제들에 대해 연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저는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한 더 깨끗한 미래를 만드는 데 도움을 주고 있었어요. 태양이 하늘에서 가장 높은 지점에 도달했을 때 저는 창에서 돌아서서 다시 일하러 갔어요. 여전히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들, 개선해야 할 많은 부분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제 국제적인 동료들한테는 낯선 외국인이었지만 이제는 가까운 친구가 된 사람들을 둘러보면서 저는 우리가 함께 그 문제들을 해결할 것임을 알고 있었어요. 우리 모두가 꿈꿔왔던 수소 미래는 더 이상 가능성만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고 서울의 이 연구실에서부터 전 세계의 도시와 마을로 흘러나가고 있었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세계 속의 한국의 수소산업의 기술력은 오늘의 사연처럼 세계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기술력을 자랑하는데요. 이러한 세계 최고 수준의 한국의 기술력은 한국 국민에게 자부심을 선사하기도 하네요. 앞으로도 더욱 발전하는 한국의 모습을 세계가 지켜봐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